우리 이혼하는 게 나을까? 뭐라고요?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나이에 무슨, 그치, 그게 문제지, 가족. 친구들 얼굴 보기도 민망하고. 그리고 애들은요. 지은이 결혼 앞두고 있는데, 우리 때문에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맞아, 민수도 아직 취직도 못했는데. 그래요, 애들 생각하면 차마 입도 못 대요. 이 대화는 많은 중년 부부에게 익숙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들처럼 황혼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미루고,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는 취업 때문에 미루고, 아이들 결혼으로 미루고, 나이 들어서 이혼하려니 괜히 하는 건가 생각도 드실 겁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이혼율 9위를 기록했으며 아시아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이혼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나타냅니다. 물론 2021년부터 이혼율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이는 전체적인 혼인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황혼이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한 부부가 이혼하면 황혼이혼으로 규정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의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이혼 건수가 38,446건을 기록해 전체 이혼 건수 중 34.7%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에는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인 황혼이혼 건수가 전체 이혼의 17.6%를 차지했습니다. 2011년에 황혼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불과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10년 사이에 10%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혼율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개인의 행복을 더 중시하는 사회로의 변화와 이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통계청이 실시한 이혼 관련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만 해도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과반수인 58.6%를 넘었으나 2020년 조사에서는 30.3%까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중독과은 같은 심각한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는 이혼을 꼭 고려해 보셔야겠지만 일반적인 부부의 경우 황혼이혼은 여러 가지 심각한 단점을 동반합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황혼이혼은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함께 모아온 노후 자산이 반으로 나뉘게 되어 각자의 경제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됩니다. 연금도 분할될 가능성이 높아 노후 생활에 경제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구가 두 가구로 나뉘면서 생활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심리적으로도 황혼이혼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와의 이별로 인한 외로움과 고독감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시선으로 인한 위축감으로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자아감 상실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가사 능력 부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측면에서도 황혼이혼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단절될 수 있으며 이는 가족 전체의 유대감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 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생활 측면에서도 황혼이혼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고독사나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혼자 살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문제들, 예를 들어 전구 교체, 전기 문제, 자동차 관리 등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혼이혼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노인 빈곤, 노인 자살 등의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인구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은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혼을 고민하기에 앞서 이혼을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관계 회복을 위해 꼭 해야 하는 5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안들은 부부간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대화하세요. 꾸준한 소통, 정기적인 대화는 부부간이 감정적 거리를 좁히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상적인 대화부터 중요한 문제까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눠보세요. 여보, 식사하고 10분만 대화할 시간 있어요? 이 한마디가 중년 부부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결혼 20주년을 앞둔 어느 날 영희 씨는 SNS에서 우연히 10분 대화법이라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고작 10분으로 뭐가 바뀌겠어? 하지만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저녁 식사 후 10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영희 씨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의 가장 큰 걱정이 뭐예요?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질문이었습니다. 둘째 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슬펐던 날은 언제였어? 영애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 당신이 내 마음을 이렇게 궁금해하다니.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의 은밀한 사업 구상, 영애 씨의 숨겨둔 버킷리스트,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서로에 대한 고마움, 모든 것이 10분 안에 녹아들었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우리 산책하며 얘기할까요? 좋아요. 따뜻하게 입어요. 이제 그들에겐 하루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바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나누는 10분 대화입니다. 여러분의 부부 생활에도 이런 작은 기적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살짝 제안해 보세요. 여보, 잠시 10분만 대화해 볼까요? 이 1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지루했던 일상이 로맨틱 코미디로 바뀌는 순간, 바로 10분 대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10분 대화가 익숙해지셨다면 시간을 점점 늘리면 더욱 좋습니다. 산책이나 식사 후 등 편안한 분위기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대화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중년 부부의 삶에서 대화는 마치 오래된 정원과 같습니다. 매일 같은 말만 주고받다 보면 그 정원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화에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가꾼다면 어느새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많은 한국 부부의 일상적인 대화만 나눈다고 합니다. 밥 먹었어? 같은 대화는 마치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울립니다. 이런 대화만으로는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감정들을 읽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화를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질문의 깊이를 더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묻는 대신 오늘 일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였어? 라고 물어보세요. 이런 질문은 상대방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서로의 역할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주는 아내가 이야기를 하고 남편이 경청하는 역할을 맡고 다음 주에는 역할을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면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감각을 자극하는 대화도 시도해 볼 만합니다. 함께 옛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누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그때의 기분을 이야기해 보세요. 때로는 말없이 손을 잡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깊은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대화 게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에게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거나 함께 도전하고 싶은 무모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둘째, 각자의 시간을 가지세요. 여보, 나 좀 나갔다 올게요. 이 말이 40년 결혼 생활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어요. 그런데 혼자 시간을 갖기 시작하니 오히려 서로가 그리워지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부는 이제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를 나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혼자 나름대로의 취미를 즐기고 있어요. 물론 이 과정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서운함, 불안감, 심지어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직한 대화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 자신도 사랑해요. 그래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부부의 34.9%가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하루 5시간 이상 함께하는 부부의 56%가 이 같은 의견을 보였는데, 이는 오랜 시간 동반한다고 해도 질적인 교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4시간 붙어 있으면 오히려 상대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게 되며 하루 3시간 정도의 개인 시간은 서로에 대한 새로움을 유지시키는 열쇠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각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3시간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시간이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봄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셋째,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우리 부부의 일상을 돌아보면 감사와 격려의 말보다는 불평이나 비난의 말이 더 많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여보, 오늘도 늦게 들어왔네. 밥 먹고 그릇 설거지 통에 넣어. 집안일 좀 도와주면 안 돼? 이런 말들이 습관처럼 나오지는 않았나요?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식사 정리 도와줘서 고마워요. 매일 맛있게 먹어줘서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건네면 상대방은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설거지를 했다면 고마워요. 당신이 설거지를 해주니 저녁 시간이 한결 여유로워졌어요. 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집 청소를 했다면 와, 집이 정말 깨끗해졌네요. 당신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모여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부부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노력한다면 감사와 격려의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배우자에게 감사의 말을 한 번 더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우리 부부의 행복을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처음에 말하는 것이 익숙치 않아서 어렵다면 메모지에 하루 하나씩이라도 감사의 말을 적어보세요. 말로 직접 표현하는 것보다 글로 적는 것이 덜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고 메모를 쓰는 동안 배우자의 어떤 점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기록으로 남김으로 나중에 돌아보며 감사의 순간들을 되새길 수도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메모지에 감사의 말 한 줄을 적어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공동의 목표를 정해보세요. 중년 부부에게는 자녀가 독립하고 오랜 시간 함께한 만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재발견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서로가 함께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최근 배우자와 함께 세운 목표가 있으신가요? 이 시점에서 부부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과정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치가 아닌 같이 이루는 것이 부부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집은 갑자기 넓고 조용해지고 부부는 이제 다시 서로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의 꿈과 욕구에 대해 다시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예전에는 미뤄두었던 여행 계획을 세운다거나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목표는 자녀들이 떠난 후 더욱 실질적이고 서로를 위한 시간이 되며 부부가 다시 주인공이 되는 순간을 선물합니다. 중년 부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우리는 은퇴 후 어떻게 살 것인가? 입니다. 은퇴 후에는 두 사람만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기 위해 재정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함께 재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부부 사이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꿈꾸는 은퇴 후 여행지를 정해놓고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매달 얼마씩 저축할지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단순히 돈을 모은다는 의미를 넘어 두 사람이 함께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노력하다 보면 더 이상 재정적인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중년 부부에게는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나이 듦을 함께 맞이하면서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을 잘 챙기자는 공동의 목표는 부부 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함께 운동을 하기로 결심하거나 건강한 식단을 함께 준비하는 등의 작은 변화가 부부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내일을 위해 오늘을 잘 살아보자는 다짐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동 목표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목표를 함께 이루면서 부부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더 많이 챙기고 나이 듦 속에서도 여전히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행은 남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여는 특별한 순간이 됩니다. 중년 부부는 자녀들이 떠난 후 다시금 여행을 통해 우리만의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행지에서의 작은 사건들이나 새로운 경험은 그동안 익숙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서로를 새롭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가고 싶었던 강원도 여행을 가자는 목표를 세우고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고 일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감동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 후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 함께 보낸 추억은 두 사람만의 특별한 유대감을 만들어줍니다. 중년 부부에게 진정한 목표는 사실 함께 나이 들어가기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눈빛, 웃음, 손끝까지 모든 것이 익숙하고 편안하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남는 것.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면 일상에서의 작은 순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 함께 나이 들며 여전히 서로의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부의 목표 아닐까요? 부부가 함께 설정한 목표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단지 미래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는 생각은
중년의 부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문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섯째, 부부 상담을 고려해 보세요. 갈등이 반복되고 더 이상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힘들 때 정기적인 부부 상담을 고려하는 것이 관계 회복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상담은 단순히 문제가 발생한 뒤에만 찾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예방하고 오히려 부부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함께한 부부일수록 서로의 감정을 읽는 데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익숙함이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감정을 쌓아두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부 상담을 받으면 두 사람은 갈등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왜 그런 문제가 반복되는지 알게 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중재와 지도 아래 서로의 입장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소통 방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감정 표현의 중요성도 부부 상담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는 점차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러지기도 합니다. 일상 속 작은 갈등들이 쌓이다 보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들이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지도 아래 부부는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비판이 아닌 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 방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상담은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도 부부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갈등을 겪은 후에도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능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며 부부는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동안 미뤄왔던 문제들에 대해 직면하고 해결책을 찾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황혼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이라면 갈등을 풀고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상호 존중과 사랑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상담을 통해 더 나은 소통 방식을 익히고 서로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상담은 서로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제적 부담이 걱정된다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무료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상담은 실패한 부부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만들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우리 정말 이게 끝일까? 당신이 지금 손에 쥔 이 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노년의 문턱에서 주저앉은 사랑을 일으켜 세우라는 운명의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30년, 40년의 공동 역사를 가진 부부에게 이혼은 새 출발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는 폭풍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을 피할 열쇠는 이미 당신 손안에 있습니다. 저녁 8시, 평소처럼 TV 앞에 앉았다면 오늘은 리모컨을 내려놓으세요. 여보, 우리 20대 때 처음 만난 그 카페 가보지 않을래? 라는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낡은 사진첩을 꺼내 함께 추억을 되짚어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사라졌던 옛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커피 한 잔의 시간이 40년 전 첫 데이트의 설렘으로 되돌려줍니다. 아침마다 배우자의 커피 잔을 채워주던 습관, 저녁마다 문 앞에서 신발을 정리해두던 작은 배려,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암호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감사의 말은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그의 핸드폰에 오늘도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라는 메모를 숨겨보세요. 이 작은 기습이 40년 동안 굳어버린 관계에 생수를 뿌리는 순간이 됩니다. 상담실 문은 실패자가 아니라 용기 있는 자를 기다립니다.
노년 부부 상담은 과거의 상처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장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10년 후의 편지를 써보세요. 미래의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이 선택을 잘했죠?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눈앞의 갈등이 먼 훗날의 빛으로 변합니다. 잿더미 속에 숨은 불씨만 있다면 언제라도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배우자의 손을 잡아보십시오. 그 손의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들의 역사입니다. 이제 그 손으로 새로운 첫 장을 함께 쓰면 됩니다. 당신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새로운 방식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